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양수도, 양도 양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양수도 계약서 필요하다고 이제 카페에 글을 남기셔서 제가 양수도 계약서를 하나를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게시판에 오픈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소 양도 양수 계약서 배포용을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부득이하게 판매를 하셔야 되는 분이 많으시죠. 요번에 입찰 끝나고 사실은 매매건도 상당히 많으시고 매매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눈탱이 쳐가지고 남을 속이고 비싸게 팔 수 있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면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돈이 돼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솔라트레이드라고 홈페이지 이제 매매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매가 좋은 물건들, 어제도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좋은 게 있으면 지들이 하지 남들 주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좋은 것들은 제가 하고 싶은데,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데 자금력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매매 시장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누군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도 돈이 돼야 합니다. 저희 쪽으로 매수 신청해 주신 분들이 지금 7천여 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돈이 되면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원금을 투자한 돈에 대해서 원금 회수를 하는데,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그거는 매매가 안 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남아있는 물량들은 가격이 안 맞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거래가 안 되는 건들이고, 지금은 저희도 한 5년 이상 업력이 되다 보니 지금은 나오는 발전소들이 거의 한 달, 두 달 안에 다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가 오픈이 되기 전에 저희가 뭐 제안서를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계약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돈이 돼야 계약이 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앞전에 익산이랑 영암 쪽에 발전소 99kW 발전소 매매를 했는데요. 99kW 발전소, 94.5kW 발전소가 2억과 1억 7,500에 매매를 했습니다. REC 장기거래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분명히 돈이 되는 건데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좋으면 지들이 하겠지,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를 공평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좋은 기회인데도 여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소 문제가 있어서 거래가 어려운 것들인데도 끝까지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토지나 발전소라는 것도 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조건 된다거나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발전소를 평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매 계약서를 제가 오픈을 해드렸는데, 사실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발전소가 계약서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REC 권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저희 솔라트레이드에서 쓰는 매매계약서를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 일반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오픈용으로 제가 하나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REC 계약이나 S&P 계약을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REC나 권리 이전일, 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권리 이전일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30일까지 발전한 거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갖고 7월 1일부터 발전한 것들은 매수자가 갖는다라고 계약을 쓴다고 해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업무를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허가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에너지관리공단에 서류 접수해놓고 RPS 대상설비 설치 확인 기다려야 되는 업무들, 아니면 발전사에, 이제 지금은 전자계약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발전사에 계약 업무 진행하는 것들, 아니면 RPS 종합지원 시스템 상에서 권리 이전이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부수적인 협의서나 합의서가 들어가야 되고 공문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 매매를 할 땐 업무 플로어를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가
어떤 업무를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업무는 다음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번에 진행되는 업무는 어떤 것이고 제가 7년 전에 발전소 건설 공사를 할 때 PM으로 들어갔던 현장에 한전에서 관계자분께서 지난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기사업허가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의 RPS 설비 확인 그리고 한전의 명의 이전이 되는 부분 그거 이외에도 뭐 전기안성공사나 아니면 전력거래소 쪽이나 통신 손해전기도 이동을 해야 되고 KT나 뭐 통신에 대해서도 이용을 해야 되고 안전관리자도 변경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기사업허가만 딱 넘기고 났다고 우리는 일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에너지관리공단 설비 확인이나 RPS 이 권리를 다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REC 정산이 늦어지면 중간에 REC가 두세 달께 붕 떠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제가 보편적으로 양도양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게 매매가 되는 데는 3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전사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편적으로 2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3달 정도까지 정산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간에 하나씩 빼먹고 5개월, 6개월 지나서 업무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정산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매매 업무들을 해준다는 업체들이 있죠. 전부 다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잘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소 매매나 업무 이전에 있어서 전기사업허가만 넘어가면 된다든가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든가 라고 하시면 차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일단 카페에서 오픈을 해드렸다 보니 계약서는 꼼꼼하게 쓰시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업무 일정 명의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업무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플로어를 잡아 놓으시고 전기사업허가를 바꾼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약서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조건 전기사업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등기를 먼저 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대환을 먼저 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소가 준공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뭐 지금 일반 금융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공장저당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건 6개월 이내에 뽑아낼 수 있는 시설자금 대출 이거는 이제 승계가 어렵지 않게 되는데 운전자금 대출이라고 발전소를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건 금리 조건도 다르고 한도도 다르고 아예 다릅니다. 이것과 시설자금 대출을 선동하시면 안 되고요. 대출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경우에 대환이 언제 칠 수 있느냐 대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매매 일정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났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도 저희 업무 범위가 있다 보니 전부 다 이게 공개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일정을 가지고 누군가 업무 대행을 시킨다면 업무 대행업체에서 일정 계획표가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있어서 무언가 빠진 게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일정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대응 계획도 있어야 되겠죠. REC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다. SMP가 6월 30일까지가 우리 거고 7월 1일부터 저쪽 건데 정확하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될 테고 발전소가 공사가 전부 다 깨끗하게 잘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 웬만하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발전량이 작다든가 원금 회수하는데 막 12년 13년 걸리는 것들은 사실은 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가 판매한다는 발전소도 너무 많고 산다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판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산다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랑 상담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팔 수 있는 게 지금 없는데요. 좋은 것들은 산다는 사람이 너무 많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상담이 끝나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희한테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안서를 같이 동시에 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지에 오픈을 해드린다든가 정말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도 사시는 분이 있고 안 사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는 중간에서 뭐 2억만 받아들일게요. 나머지 더 이상 받는 건 우리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업무를 하지 않고 딱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업무 수수료만 받다 보니 이 일은 정말 깨끗하게 하면 파는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일정 부분 돈을 벌고 왜냐하면 수익을 나눠 가지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업무를 제대로 해드리고 업무 수익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매매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공업체에서도 사실은 매매를 안 해봤다 보면 매매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챙겨보셔야 될 거,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전기사업허가 변경하시는 부분이랑 토지랑 건물 등기 치시는 부분들 그리고 대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이게 끝나면 전기사업허가는 바꿨다 보니 한전에 관련된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는 PPA나 계약 관계에 대한 전력수도 계약도 다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지만 손해전력 관련된 것도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업무가 끝나면 RPS 종합지원시스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대상설비 설치 확인에 대해서도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고요. 손해전력 인터넷에 대해서도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도 공문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명의가 바뀌어졌고 관련자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야 정기검사 때 혼동이 없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분께도 공문 하나 집어넣어서 이전 사업자와 이후 사업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매매에 있어서 발전소를 가장 사실 외부 인력들을 투입을 해서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실 게 아니라면 안전관리자분께 의뢰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는 분께서 기존의 안전관리자분께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6월 30일부로 매매를 하기로 했다. 7월 1일부로 권리가 우리에게 넘어오는데 그 전에 종합적인 점검을 해줘라. 휴즈가 나갔다든가 다이오드 소손이 있다든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종합적으로 6월 말일 전에 점검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때까지 점검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넘어올 수 있도록 확인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으로 안전관리자분은 지금 6월 말까지는 판매자분한테 안전관리를 받는 거지만 7월 그때 이렇게 책임을 지워 놓으시면 7월 2일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체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자분들이 현장에 제일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공회사는 사실 시공을 끝내놓고 수익 창출이 끝나고 빠진 거다 보니 사실 매매에 그렇게 손을 안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관리자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 매매는 그냥 간단하게 전기사업허가 양도양수 계약서만 써가지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잔금 부분, 명의 이전 부분을 깨끗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낫고 약간의 PR을 하자면 이게 경험이 없는 신입 직원들 아무나 불러다가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업무를 꼼꼼하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사기꾼들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사기꾼들한테 주면 우리가 뭐 비싸게 무조건 팔아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책임 없이 그냥 중간에서 커미션만 받아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가 참 매매하는 거 말고 이 업무 명의 이전만 별도로 받아서 용역을 처리를 안 하는 게 사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기는 되게 많이 손이 갑니다. 그런데 대충 전기사업허가만 변경을 한다든가 계약서만 써주고 이런 것들은 정말 쉬운데 그것만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것들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프리랜서들이 나와서 아니면 뭐 작은 업체들이 명의 이전 업무들만 대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 100만 원 받고 전기사업허가 양도양수만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시작을 했으면 계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무리까지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외주 업체들을 쓰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계약만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의 이전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
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사실 한두 번의 만남만 가지고도 명의 이전을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과정들도 많고 중간에 절차들이 바뀌는 것들도 많고요. 저희도 일부러 업무 플로어를 계속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중간에 빼먹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발전소는 모든 인허가가 다릅니다. 지금 지자체의 인허가권이 넘어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 담당자들이 원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면 지자체 담당자들한테 사전 협의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한테 그 매매 계약서 보내달라고 연락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픈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오픈 드릴 수 없는 저희들의 지적재산권도 있다 보니 사실 투명하게 공개를 못 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매매를 하는 업체들이 명의 이전이 깔끔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한 번쯤 다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개인 대 개인으로 명의 이전을 하시겠다면 그것도 이제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페에 오픈을 해놨는데,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짚어드린 부분, 전기사업허가만 변경했다는 게 아니라 RPS 사업권부터 시작해서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발전자회사 명의 이전, 그리고 공문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나 그런 쪽도 전부 다 명의 이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이게 저희한테 자료를 가져가서 관련 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를 그냥 막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드리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믿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회사와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용역 컨설팅 계약을 제대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손실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발전소나 사지 마시고 돈이 되는 발전소를 사실 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태양광 발전소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지 마시고 돈이 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고 항상 귀를 열어놓으시고 시장을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양시장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 쪽으로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 요청을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영상, 이런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그럼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